2000여 년 전 중국 진시황은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 불로초를 찾을 정도로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꿈인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인류의 질병 정복을 앞당길 5대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이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번 5대 미래 유망 바이오 기술 어디서 선정한 건가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선정했는데요. 이 바이오는 국열을 막론하고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9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바이오 제조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명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첨단 바이오를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켜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은 원내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국내를 막내에 발굴한 156건의 기술 후보를 검토해 19건의 유망 기술 후보를 도출했습니다. 네. 이후 기술 설명회와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5개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했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미래바이오 장기 대체 치료 기술, 네. 극노화 원천 기술, 질병 정복을 위한 차세대 혁신 치료법, 디지털 바이오테크놀로지, 혁신 재생 치료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선정된 기술을 보니까 이게 바이오 분야인 만큼 대부분 노화와 질병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우선 여기서 미래 바이오 장기 대체 치료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이오 이 장기 대체 치료 기술은 오가노이드나 이 동물들을 이용한 어떤 치료 기술, 그 대체 장기를 개발하는 기술을 말을 하는데요. 네. 오가노이드는 일명 미니 장기라고 불리죠. 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 입체 구조로 배양을 한 그 세포 덩어리로 예. 특정 장기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폐 오가노이드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네. 이런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을 할 때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폐암 신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 폐 오가노이드가 있으면 실제 인간의 폐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보다 더 정확한 효능과 안정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전 세계적으로 뭐 장이나 폐, 신장, 뇌 등 다양한 오가노이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이 장 오가노이드와 침생 오가노이드를 대상으로 손상된 장과 침생 조직을 재생하는 임상 1상을 내년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 오가노이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 종양 오가노이드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환자의 종양, 즉 암세포를 이용해서 만든 오가노이드인데 근데 이건 환자의 암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어떤 항암제가 가장 좋을지 환자에 네. 투여하지 않고 이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인 질병 정복을 위한 차세대 혁신 치료법은 어떤 건가요? 일단 혁신 치료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선 그 유전자 과위를 이용한 치료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유전자 과위는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다른 유전자를 교체해주는 그런 기술을 말하잖아요. 이 유전자 과위는 유전자를 잘라내는 즉 과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고 이 단백질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까지 안내하는 안내 물질 등 예.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네. 2020년 노벨 화학상은 이 3세대 유전자 과위인 크리스프 유전자 과위 시스템을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었죠. 네. 이 특정 세균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이 세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왜 그런지 들여다보니까 이 세균이 그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가지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뭔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크리스퍼 유전자 과위 시스템인 거죠. 아, 네. 이 최근에 이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과위보다 크기는 작으면서 효능은 더 좋은 그런 차세대 유전자 과위도 개발이 됐는데요. 유전자 과위 기술은 사실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지만 최근 동안에는 이게 그 이 유전자 과위를 이용한 치료제가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예. 언제 나올까 이런 게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올해 8월 미국의 이제 블루버드라는 바이오 기업이 이 빈혈증 치료제를 대상으로 만든 유전자 과위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전자 과위 치료제 시대의 포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국내의 경우 유전자 과위 전문 기업들이 뭐 헌팅턴병이나 루게리병과 같은 그런 희귀 질환을 유전자 과위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전자 과위 기술은 저희도 많이 다루었었는데요. 더 많은 질병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길 바라고요. 또 혁신 치료법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도 있는데 이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 내에 존재하는 그 미생물과 이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합쳐갖고
일컫는 용어거든요. 사실 우리 몸에는 우리의 인간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그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네. 이들 미생물의 한 90%가 장에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뭐 장내 미생물 이렇게 네.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장에 존재하다 보니까 이 미생물들이 뭐 단순히 소화에만 관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화뿐만 아니라 뭐 면역 기능 같은 인체의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 장내 미생물이 뭐 미생물끼리도 소통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인간 세포하고도 이제 신호를 주고받고 또 그 인간 세포가 인간 세포끼리도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네. 다양한 그런 기능에 관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 최근에 되게 뜨거운 이슈였었는데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말씀해주신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도 상용화가 됐나요? 사실 이제 아까 전에 그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8월달에 세계 최초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도 올해 그 이번 달 초에 미국 FDA가 승인을 했습니다. 아, 이거 그래서 그 이 좀 이름이 어려운 질병인데요. 네. 그 리바이오틱스라는 미국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클로스트리오이드 디피실 감염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예. 예. 이 병은 항생제가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까지 공격을 해서 이 독소를 생산한 디피실균이라는 이 균이 증식해서 일어나는 예. 병인데 네. 이 병의 어떤 그동안의 주요 치료법은 타인의 건강한 대변을 이식하는 시술법밖에 없었어요. 아, 네. 다른 사람의 그 대변에 있는 유익한 그 미생물을 이식하자 이게 치료법이었는데 이 미국의 그 바이오 회사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그 인간의 분변에서 추출한 미생물을 가지고 유용한 미생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을 한 거죠. 네. 국내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건선이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개발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작은 미생물들이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핵산 치료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 핵산 치료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핵산은 뉴클릭 액시드인데 이게 이제 DNA나 RNA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산 치료제는 DNA나 RNA를 활용해서 만든 치료제다. 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유전자 치료제라고도 부르죠. 예. 이 핵산 치료제 관련해서 이번 달 2일 미국 FDA가 이제 네 번째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했거든요. 예. 이 치료제는 세계 최초의 혈액병 치료제인데 어. 혈액병은 그 유전 질환으로 우리 몸에서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 응고인자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 발병하는 병이죠. 네. 이번에 승인받은 치료제는 혈액 응고인자의 정상 유전자를 음. 체내에 직접 전달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음. 앞서 미국 FDA는 2017년 그 유전성 망막 질환 치료제, 2019년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그 올해 8월 이 지중해성 빈혈 치료제 등 세 건의 유전자 치료제를 승인을 했고 예. 이번에 이제 치료제를 승인했으니까 유전자 치료제는 지금까지 네 건이 총 승인이 된 셈인 거죠. 음. 이 유전자 치료제는 치료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이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회 투여하면 이제 치료가 끝났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이유 등으로 뭐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약값이 좀 비싼데 이번에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47억. 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한 번에요. 한 번 치료로. 네. 근데 이제 이 치료제는 한 번만 치료를 받으면 평생 동안 이제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1회로 끝난다. 뭐 그런 게 있죠. 아.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는 이제 그 유전 질환 가운데 하나인 사리코마리 투스병이라고 있거든요. 삼성가의 뭐 유전병이라고 불리는 이런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한 그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놀라운 효과는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좀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디지털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뭐 쉽게 말하면 IT 기술과 바이오의 융합이다. 이걸 융합을 해서 뭐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데 도움을 받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 신약 개발의 어떤 첫 번째 단계는 유효 물질, 즉 약의 어떤 효능을 내는 그 물질을 찾아내는 후보 물질 발굴 단계인데요. 네. 기존에는 뭐 수천 개의 후보 물질의 유효성을 사람이 일일이 테스트를 해서 뭐 수십 개를 추려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뭐 힘든 그런 과정이었죠. 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어. 이 미국의 그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 중에 아토마이즈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에볼라 신약 후보 물질을 2개를 단 하루 만에 찾아냈다. 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큼 성능이 좋은지를 보여주는 어떤 단적인 예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약 개발의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이라 그러면은 뭐 얼핏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의 전 과정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해주는 역할은 후보 물질을 찾는 그 기간을 단축해주는 아. 그 부분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후보 물질을 찾아내면은 동물 실험도 해야 되고 동물 실험이 끝나면 인체 임상 시험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해줄 수가 없고 기존의 방식대로 사람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아직 인공지능이 발굴한 후보 물질 FDA 승인을 받는 신약은 나오지 않았는데 네. 관련 업계에서는 한 5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는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우리 바이오 산업계가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